우리 장기표 선생하고 알고 지낸 지도 참 오래됐는데. 예, 저하고 뭐 조영래 변호사 예. 사무실에서 만난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예. 1985년. 예.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예. 뭐냐. 그게 1989년인데. 예. 그때 수배 중이었다고요? 예. 무슨 사건 때문에 수배 중인지 모르겠는데. 예. 89년입니다. 예. 제 월간조선에 기자할 때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그래 좀 만나자고. 예. 그래 어디서 만났어? 예. 호텔에서 만났어요. 예. 만나서 내한테 뭘 물어봤는지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기억이 안 나. 난 기억나요. 뭐냐면 내가 그때 월간조선에 김현희 인터뷰를 했거든. 대한항공 폭파 김현희. 예. 그런데 김현희가 진범이 맞더냐고 내한테 묻더라고. 아, 그래? 장 선생님. 예. 왜 묻냐 하니까 요새 가짜라는 이야기가 막 퍼지는데 예. 좌파 운동권 사이에서 예. 내가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예. 진범인지 아닌지 물으러 왔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진범 맞다고. 예. 그래서 제가 놀란 게, 아니, 경찰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예. 그 사실 확인하기 위해서 예. 내한테 연락을 했다. 예. 아, 이분은 신념보다도 사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구나 예. 하는 그런 인상이 있었습니다. 예. 그 진범 맞습니다. 맞죠? 내가 왜 그걸 물론 물어봤느냐 하면, 물론 맞죠. 사람들이 말하자면 운동권에서 네. 그게 가짜라는 거야. 가짜라고. 그때 한참 보였죠. 아, 그거 왜, 10가지 뭐, 가짜인 이유 뭐, 10가지 뭐, 대학에서 뭐, 그래서 할 때, 저는 그걸 진범이라고 확신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북한에서 그때 왜 그러냐면, 이제 서울 올림픽을요, 방해하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랬고, 그 다음에 누구지? 김현희를, 만약에 그 진범이 아니라면요, 적극 처단합니다. 그래야 증거를 없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살려놓는단 말입니다. 언제 내가 진범이 아니다. 근데 그때 또 뭐라고 말했냐면, 안기부 직원이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안기부가 자작극이다. 나 지금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는데. 안기부의 자작극이다 이랬어요. 안기부의 자작, 내가 몇 가지 참, 이제, 나 이거 물을 줄 생각도 안 했는데, 안기부 직원이면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 살았는데, 그 텔레비에 계속 나오는데, 그렇죠.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죠? 그걸 어떻게 굴 속에다 키웁니까, 그거를? 예? 예? 몇십 년 동안을? 그 다음에 또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거기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그 비행기에서. 네, 115명 죽었죠. 15명 죽었는데, 만약에 안기부, 아니 그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가짜라고 했는데, 저는 가짜가 아니라고 보죠. 지금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짜였다면 폭로가 안 되겠습니까? 더구나, 왜 좌익들이, 친북 세력이 이걸 끝까지 가짜로 몰려고 하냐면은, 115명 중에서 대부분이 이라크에 파견되었던 우리 노동자들이라고. 네. 노동자들이 2년, 3년 집에 한 번도 간 적 없이, 일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탔던 비행기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김현희 이야기 들으면은, 가만 앉아있으니까 뒷좌석에 앉아있던 귀국 노동자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네. 내가 오랜만에 돌아가는데 애들한테 선물을 샀다. 너는 선물 뭘 샀느냐? 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폭탄을 놓고 내리면서 죽을 사람인데 하는 순간에 마음을 강하게 먹기 위해서 김일성이가 가르쳤던 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다. 그 새기면서 독하게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를 죽였으니까 김정일 지시로 노동자를 죽였으니까 우리 한국 좌파들도 김현희를 가짜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죠. 뭐 이유가 있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어쨌든지 그런 거죠. 예. 요새 조국 자꾸 이야기하는데 손석희 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새 손석희 씨가 이게 구설수에 막 오르는데 조국 손석희가 자꾸 제2의 비슷한 조국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뭐 조국이보담도요 한수 위면 위지 똑같죠. 이 손석희에 대해서는요 전에 왜 아니 지금 무슨 손석희 씨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까? 인연은 이게 왜 이제 이게 2탄이거든요. 손석희 2탄 아닙니까? 1탄은 언제냐면 왜 한 1년인가 1년 반쯤 전에 그 왜 김웅 기자 뭐 주차장에서 주차장 사건 아십니까? 폭로한다고 협박을 했다는 거죠. 그때 제가 그 김웅이하고 그 손석희하고 카페에서 왜 말한 거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요. 내가 그 공개록을 녹취록 그걸 보고
손석희라는 사람 정말 비굴한 사람임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너무너무 비굴합니다. 무슨 죽을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말하는 톤이 그렇더라고요. 톤이요. 내용이 비굴한 얼마나 죽을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랬으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인정을 하고 반성할 거 반성하고 책임질 거 책임지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요. 온갖 지저분한 말을 다 하고 심지어는 그 무마하기 위해서 취직시킬 줄라 했지 않습니까? 예. JTBC에다가 그런 걸 내가 보면서 그때 이런 글을 썼다. 오늘 근데 조선일보에 이게 인용됐어요. 오늘 아침 신문에 인용됐어요? 예. 뭐라고 썼습니까? 내가 전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손석희 사장 너무나 비굴하구나. 이게 그 제목이고 당장 JTBC 사장 내놔야 된다 이렇게 썼는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 어디 이 손석희에 대한 칼럼을 쓰면서 옛날에 제야운동가 장기표 씨가 손석희 너무 비굴하다고 선거에 뭐 짧게 이렇게 인용된 걸 제가 봤어요. 아마 그분이 저 잘 모르는 사람인데 논설위원이 아마 그때 쓴 글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으니까 아마 인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그렇고 손석희가요 지금 또 걸려든 건지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으면 세상에 조주빈이 같은 사람한테 걸려듭니까? 또 걸려들었으면 그걸 털어야 되는데 해명이라고 한 거요. 그 JTBC 자기가 직접 해명한 것도 아니고 JTBC를 통해서 해명을 했는데 그렇죠. 해명 그 내용을 보면 한 개도 해명이 아닙니다. 해명이 아닙니다. 변명이지. 예. 변명도 의심을 더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의심을 더 불러일으킬. 이런 사람이 지금 언론사 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요 이걸 응징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이 응징해야 됩니다. 응징하는 길은 뭐냐? JTBC 시청을 안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 시청률이 높다 해가지고 지금 홍석현 씨가 계속 지금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래야 되고 근데 이 과가요 이 세 사람이 다 같은 과입니다. 조국이, 손석희, 문재인 정권,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후안무치한 이거 이분에요. 4.15 총선에서 엄중하게 심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석희 씨는 이분에는 절대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이 사장직에서 떨쳐나오게 하고 그 진상을 조사해서 밝혀야 됩니다. 근데 이 정권이 밝힐 가능성이 희박해요. 이거 정말 만약에 밝히지 않으면 더욱더 우리 국민들이 손석희도 비난해야 되지만 이 정부도 비난해야 됩니다. 국민이 응징해야 된다는 말이 아주 상당히 충격적으로 들리는데요. 예. 국민이 응징해야 된다. 국민이요. 나라의 주인인데. 한 언론인을 국민이 응징해야 된다? 예. 아니, 나라의 주인이 국민 아닙니까? 예. 여론 정치 아닙니까? 우리가 이 투표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해서 말하면 정치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여론의 주인, 언론도 우리가 국민이 바로잡아야 됩니다. 예. 지금 언론인 입장에서 손석희 언론인의 행태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그런 협박을 받아서 돈을 뜯겼으면 우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요. 예. 신고하는 것은 한 시민의 의무입니다. 의무죠. 동시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취재를 해야 됩니다. 예. 기자니까. 예. 취재를 해가지고 기사를 쓰므로써 후속 피해자가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걸 하지 않았어요. 예. 그 다음에 이번에 해명문 자체는 해명문을 읽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은 그 기사는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육하 원칙이 없어요. 예. 육하 원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언제 아닙니까? 예. 그리고 언제가 없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언제가 없어요. 예. 이렇게 하면 기자가 아니죠. 세 번째는 이 정도의 공갈에 기자가 굴복하면 안 되죠. 예. 과거에 손석희 씨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언론 자유는 저 같은 사람 포함해서 이 선배 기자들이 싸워서 쟁취한 겁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 감옥 가고 해직되고 예. 저도 3번 해직됐지만은 예. 쟁취한 언론 자유를 공짜로 누리고 있어요. 예. 공짜로 누리고 있으면서 언론 자유를 남용해가지고 팔아먹고 있어요. 언론을 팔아먹는다는 팔아먹고. 말은 선동한다. 예. 권력 취향에 맞춰가지고 예. 지금 JTBC와 손석희가 한 게 문재인 정권과 괴를 과치하는 보도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완전히 허위 기사로 몰아세우고 하는 또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 아니잖아요. 네. 거기에 앞장서고 했던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기자로서 자격이 없는 건 확실해요. 예. 자격이 없는 정도를 넘어서요, 한 인간으로서도요, 너무너무 비굴하죠. 예. 그런데요, 비굴한 것만 또 야비해요. 삼성을 또 걸고 그건 좀 너무,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삼성이 뭐, 약방의 감초입니까? 동네 북입니까? 그래, 설정해가지고 마치 삼성의 무슨 희생물 비슷하게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틀림없이요, 그것도 떨거지들 있잖아요, 주변에요. 그것도 또 손석희를 옹호하는 논리로 써먹을 겁니다. 그것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아니, 삼성이 자기를 뒷조사한다면은, 예. 그것도 고발해야지. 고발하기 전에 취재해가지고 기사를 썼어야지. 예. 기자는 기사를 쓰는 겁니다. 기자는 고발을 하는 게 아니고, 기사를 쓰지 않고. 국민은 고발도 해야 됩니다. 아니, 이런 중대한 사안이 있는데 왜 자기가 덮습니까? 예. 써야죠. 예. 써야죠. 안 썼다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 장기표 선생과 또 연관되는 기억이 참 많이 나는데, 1992년에 민중당을 만들었죠. 예, 만들었죠. 그때 민중당 만들 때, 예. 이재호, 이우재, 예. 그 다음에, 김낙중, 예. 그 다음에 김문수, 예. 이런 분들이 만들었는데, 예. 그게 또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 사건하고 막 연루가 돼가지고, 예. 그때도 구속 한 번 안 됐어요. 구속됐었죠. 예.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좌파 운동권에 몸담았던 마지막이었죠, 그게. 제가 좌파운동, 그런 식의 좌파운동 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사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건은요, 북한에서요, 운동권을 죽이기 위해서, 공작한 겁니다. 정말 이거는요, 정말 중대한 문제인데요, 중앙정보부와, 그때 안기부다. 그때 안기부와 북한의 공안기관이요, 협조했습니다. 이것이 북풍 사건입니다. 의도적으로 협조한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제가 이걸 잘 압니다. 내가 이걸 많이 말했는데, 한동안 말지 기자 김경화라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설마 그렇게 했습니까? 설마 그렇게 했습니까? 해사타가요, 북풍 사건 터 있잖아요. 돈 받고요, 남한으로 총쏘고 그랬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만나는 거 왜 흑검소인가 뭐 사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 조 대표께서는 이거 인정하시기 어려울 텐데, 정말 내가 더 말하면 그렇고, 예? 이거는 내가 그 이선실 여자라는 이선실 씨 있잖아요. 예. 그 여자가 중앙정보하고 완전히 내통한 사람입니다. 북한 첩자도 맞습니다. 이중입니다. 예. 저는 그런데 이선실 씨가 할머니가 아주 할머니가 뒤뚱뒤뚱하는 뭐 70대 후반의 할머니가 하여튼 난 돈 130만 원 받았다고요. 예. 내가 징역사고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돈을 아이고 뭐 고생 많이 했다 해서 100만 원 받고 추석 때 어디 30만 원을 받았어요. 어디 어느 날 또 되니까 자기가 이제 제주도 아들네 간다고 4천만 원을 자기 이제 전세 보증금이 4천만 원인데 빼가라 그래서 내가 그거 빼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하여튼 뭐 그 얘기는. 예. 그런데 우리 장기표 후보라고 부르겠습니다. 후보를 좌파 운동권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건 아주 착각이 잘못하셨습니다. 보통 잘못이 아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민중이란 말을 많이 썼죠. 많이 썼죠. 예, 민중이란 말. 왜 민중을 왜 써야죠? 그런데 민중이란 말을 좌파 운동권이 가져가가지고 인민이란 말 대신에 민중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걸 민중을 왜 썼는지. 왜 썼는? 국민 대중이죠. 이건 왜 민중을 썼느냐 하면 국민 대중의 약자가 민중입니까? 그럼요. 국민 대중의 약자가 민중이 왜 썼느냐 하면 내가 지금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네. 이름은 김문수 씨 같은 사람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요, 말하면 선오랜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서울 노동운동연합, 심상정이하고 같이 한. 여기서요, 노동자 계급주의를 주장했어요. 김문수 씨가 나하고 인간적으로 가깝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그때는 뭐, 김문수지. 이 사람아, 왜 우리가 노동자 계급의 지도를 받아야 돼? 왜 그런 걸, 지도,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가면 노동자 계급이 진보성을 담지한 계급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니다.
우리는 국민 대중을 우리는 따라야 된다. 예. 그래서 내가 노동자 계급주의, 즉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주장할 때 내가 민중 주체 민주주의를 주장한 겁니다. 이것이 민중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이것이 또 이제 다른 데 또 변질돼 가지고 마치 뭐 인민민주주의, 오늘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옛날 얘기가 나오는데, 전혀 이 민중을 주장한다고 해서 만약에 이른바 보수 지식인들이 그렇게 자꾸 말하면요, 민중표 떨어지는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회보장제도를 계속 반대하는 것이 말하자면 이 보수 세력이 집권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민중이 왜 나쁩니까? 또 심지어 인민이라는 말은 또 왜 나쁩니까? 우리가 말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말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민중, 인민 다 좌파가 가지고 가서 자기 전유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전유물, 그 다음에 잘 저는요, 한 번도요,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경도된 일이 없습니다. 예?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월간조선에 내가 실으려고 하다가 옵서브지에 실었는데, 왜냐면 제목이 너무 안 좋아서 솔직하게 말하는데, 저는요, 북한 주체 사상에 한 번도 경도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 말 참 이런 말 나오는 내가 무슨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운동을 오래 했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우리 사회에 범람한 것은 81년도 이후부터입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주체 사상이 우리 사회에 범람한 것은 1985년도부터입니다. 나는 언제부터 운동을 했냐면 1964년도부터 운동을 했거든요. 그렇죠. 81년도 될 때는 이미 벌써 15년 이상 운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 내 나름대로의 사상과 이념과 정책을 상당히 정립해놓고 있었거든요. 그 내가 거기 경도 안 되지. 그 나는 그래서 처음 나보고 사람들이 전향했냐 나는 전향한 사람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사 독재 정권이 맨날 나보고 북괴를 이렇게 했다고 국가보안법 그래가지고 징역 살렸지 않습니까? 전향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는 사람이지. 예. 나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계속 옹호해온 사람이죠. 또 군대도 가서 육군 병장 제대죠. 육군 병장 제도일 뿐만 아니라 내가 월남전까지 간 사람 아닙니까? 월남전까지 갔었구나. 그럼요. 몇 사단에 가셨어요? 29연대, 백마사단, 구사단. 구사단이면 노태우 사단인데 그게. 옛날에 그 뒤에 노태우 민우아에서 근무했죠. 나트랑. 아주 완벽한 반공주의자는 아니죠. 그렇다. 반공주의자가 아니죠. 근데 반공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반공이라는 말은 우리가 반공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반공주의는 꼭 옳은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반공 자유민주주의 이럽니다. 예.